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제가 발표했던 강연 중에서 좀 괜찮았던 강연을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강연 문서는 한 11년 전에 좀 만든 건데요. 예, 제목이 보면 선배들에게 배우는 서브 스칼레티 데이트인데 웹상에서 공개된 해외 문서를 제가 이제 찾아서 좀 정리해서 만든 강연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됐던 건 총 4개로 인스타그램하고 핀터리스트하고 코나미의 모바일 게임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사라졌지만 예전에 넥슨이 일본의 그룹스라는 회사를 게임 회사를 인수합병한 적이 있는데 이 그룹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총 4개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의 소개를 하는 거고 뭐 11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바뀐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핵심적인 부분은 동일할 거고요. 그리고 요 문서에서 소개하는 노하우나 기술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서 알고 계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지금 엄청 유명하죠 보면 어, 제가 이 문서를 만들었던 11년 전에도 꽤 유명했지만 지금은 더 유명하죠 보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답니다. 아마존에서 서비스되고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파이썬 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파이썬이 아닌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아무리 유저 수도 많이 늘어나고 어, 지금은 이미 페이스북으로 인수합병 됐죠 오래전에. 그래서 기술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11년 전에는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빠르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DB는 퍼스트그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그리고 레디스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앞에나 요 저기 기술 보면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미 지금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면. 인스타그램은 참 대단한 게 두 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리고 두 명 다 백엔드 경험이 없다고 보면. 예, 사실 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인데 이 두 명이 지금 엄청 많이 쓰는 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된 만 2년 전에 이미 3천만 유저 이상이 됐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성능 이슈를 많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보면.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에는 뭐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지는 몰랐겠죠, 보면. 그래서 엄청 맥북 프로보다 성능이 떨어진 서버 한 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문서를 제가 그때 보고 정리했던 건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 확장한다는 거는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모든 부품을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확장시키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근데 뭐 다른 웹 서비스도 하면 비슷하겠지만 보통 게임 서버 같은 거는 저희가 언제나 게임을 만들 때 이 게임이 뭐 이른바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런 목표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확장성에 대해서 언제나 기본이 언제나 그 전제 조건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확장성을 한다는 거는 참 되게 어려운 거고 특히 서비스하는 도중이면 진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중요하게 한 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운영적으로 최소화 그리고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 한다. 예, 특히 전 자동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 요 중에서 저는 요 세 개가 지금도 요즘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되게 뭐 지금 소개하는 또 뒤에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되게 스케일아웃을 잘하기 위해서는 되게 서브 구성이 심플해야 되고요. 복잡하면 스케일아웃 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운영 준비를 쳐서 빠르게 기민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자동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확장이 됐다면은 서버 대수가 애플리케이션 대수가 엄청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게 자동화가 안 되면 이거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보면. 그래서 자동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웹 서비스 쪽 DB도 약간 동일하겠지만 저희가 스케일아웃 한다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DB 부분이요. DB를 확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서 개발자가 어떻게 확장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데 DB는 그게 쉽지 않죠 보면.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초기에는 일단 DB를 확장을 차징할 때 제일 쉬운 게 수직 확장이기 때문에 수직 분산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나누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수직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어느 정도 넘어서면 당연히 그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균일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 샤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 샤딩할 때는 이제 유저 아이디로 기준으로 이렇게 유저 아이디 지금 보이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샤딩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유저 아이디나 특정 아이디를 주고 그 아이디를 어떤 서버 대서에서 나누어서 샤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레디스도 많이 사용을 뭐 요즘 뭐 웹 백엔드 서비스 혹은 게임 쪽도 보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고성능화시키게 될 레디스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레디스를 잘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디스에 대한 학습을 잘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지금 생각하면 이 대단한 시스템이 초창기 두 명이다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백엔드 개발을 해보지도 않은 두 명이 만들었고요. 2012년에는 5명. 지금은 엄청 많겠죠. 지금 2024년이니까. 근데 그래 2012년에도 근데 인스타그램은 작은 서비스는 아니었거든요. 되게 큰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걸 서비스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 참고로 5명은 서버 프로그램 엔진 개발자 5명이 아니고 서버 플라이더 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다 포함해서 5명이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시스템은 괜찮은지 과거 이력과 비교해서 어떤지 언제나 우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재빠르게 대응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요것도 그렇지만 저 다른 어떤 아키텍처 관련된 걸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간단함이 중요. 예. 저희가 어떤 성능이나 뭐 이런 걸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각각 위치, 각각의 어떤 그 위치마다 특정 기술을 써가지고 너무 기술이 많이 복잡해지면 사실 이거는 확장하기도 힘들고 유지 보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단하게 구성한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서버 아키텍처 하실 때 언제나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걸 우선시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있죠. 뭐 서비스가 망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있지만 잘 된다면 언제나 예상보다 사건은 빨리 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저가 늘기 시작하면 뭐 이게 한꺼번에 확 늘어나거든요. 서서히 늘어나는 건 제가 봐도 잘 없고 그러니까 서서히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요. 보면 대부분 완전 망하든가 한 방에 유저가 확 들어오든가 게임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임이 잘 되려면 진짜 수십간이 많은 유저가 불어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박해 특제에서 그걸 못 막을 수도 그거를 다 수용 못할 수도 있겠죠. 예. 그때 이때는 주변 조언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사례 같은 거 찾아서 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두 분은 이제 핀테스트도 뭐 이때 제가 이 무술을 2013년쯤에 만들었는데 뭐 그때도 대단했고 지금도 여전히 대단하죠. 뭐 핀테스트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앞에 인스타가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것도 파이썬 쓰는데 파이썬 쓰면 딴 게 하는 거 이거죠. 파이썬을 쓰면 빠르게 만들 수 있죠. 보면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래서 이것도 보면 초창기엔 파이썬이었고요. 근데 지금도 파이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밑에 보면 뭐 노드.js 이야기도 있는데 뭐 노드.js로 갔을 수도 있고 자바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면 그리고 요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맨키시드가 좀 많이 쓰였거든요. 레디스만 많이 쓰니까 요즘은 이제 대부분 레디스가 거의 뭐 통일하다시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맨키시드가 좀 쓰였기 때문에 이 핀테스트에서는 맨키시드와 레디스가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직렬화 데이터 직렬에는 메시지팩을 사용했다고요. 메시지 큐는 레비덴큐. 레비덴큐 요즘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레비덴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뭐 엔진엑스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보면. 엔진엑스 쓰고 여기는 이제 마이스퀘어 쓰고 있고 여기도 아마존 위에서 들어있고 뭐 코드가 이렇게 기승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죠. 예. 그 핀테리스는 아까 인스타그램 보드보다는 처음부터 조금 대용량이 될 것을 예상하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돌리고 EC 인터넷으로 쓰고 저도 많은 인스타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근데 이것도 당연히 처음에는 되게 유저 개발자 수가 작겠죠. 여기서 창업자 2인 그리고 2인인데 그중에 한 명만 엔지니어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웹 프론트나 웹 백엔드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기 싹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인기가 미친 듯이 올라져 보면 웹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보통 게임들은 약간 웹 서비스 다르게 처음 오픈해서 맞아 이렇게 바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쭉 밑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이게 조용하게 가지는 않고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은 잘 되기 시작할 때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죠 보면. 그래서 이때 대응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기 처음에는 몽고DB도 사용했고 뭐 웹 엔진에게 MySQL 예. 이렇게 사용했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된 이후에 예. 이제 스케일이 미친 대로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를 대응하려면 엔지니어가 너무 고생 많이 했겠죠. 여기서 보면 뭐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면. 그리고 밴드들이 와서 뭐 이 제품을 예. 이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러는데 잘 안 되죠 보면. 사실 이것도 요즘도 동일할 때 동일할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 우리 서비스가 잘 돼서 어떤 부분에 병목이 생기는데 뭐 이리저리 알아보면 어떤 밴드들이 와서 자기들 제품 쓰면 다 이게 된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경우도 좀 많겠죠 보면. 예. 그래서 핀테스트는 초반에 MySQL, 카산드라, 맨베이스, 레디스, 몽고DB 좀 핀테스트는 처음에는 나름 좀 성능을 되게 생각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 좀 심플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MySQL 하나로 모든 DB를 다 하겠지만 여기는 DB를 보면 DB만 보면 총 5개를 쓰고 있어요. 종류가 맨베이스나 뭐 레디스, 몽고DB, 카산드라, MySQL 아마 각각의 이 DB들이 강점이 보이는 부분에 이걸 썼겠죠 보면.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좀 모든 것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장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언제나 처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딱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현실이 되면 내 생각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 경우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보면. 예, 모든 것이 실패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실패를 됐을 때 빠르게 이제 고치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그러려면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되어야지 빠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 그래서 2012년 1월에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던 걸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MySQL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정리되고 맨캐시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도 첨가돼야 되겠죠. 진짜 사람 두고 엄청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그리고 예, 이때하고 이때 엔지니어 수는 많이 늘었죠. 아까 두 명에서 뭐 예, 6명, 뭐 5명이 여러 가지면 25명까지 하고 아키텍처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DB 같은 거는 많이 바뀌었죠. 아까 앞에 보면 몽고DB도 쓰고 먹었는데 대부분 MySQL로 예, 통일됐고 그 다음에 메모리 DB는 레디스 중심이죠. 맨캐시도 좀 쓰고 있지만 그 레디스가 중심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 뭐 당연히 요즘도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처음에는 되게 어떤 성능을 되게 중시해 가지고 그 어떤 컨텐츠에 맞게 약간 DB를 5종류나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연구 저장한 데이터는 다 MySQL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MySQL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이거는 뭐 요즘도 다 대부분 이런 이유로 MySQL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클러스팅이 쉽지 않죠. 저희가 샤딩 안 하고 클러스팅을 하면 샤딩 안 했을 좋은데 예, 그렇게 클러스팅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쪽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카산드라 지금 이 이야기는 좀 옛날 이야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인데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지금은 카산드라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고 아 카산드라는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많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때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러스팅을 대체해서 차딩을 한다고 하고 제 경험상은 아직도 클러스팅은 아주 대용량에서는 특히 좀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야 되는 경우는 좀 클러스팅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좋은 해결책이 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 확장에서는 뭐 시트 조통 예, 샤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근데 샤딩은 근데 일단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샤딩이 들어가다 보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보면. 개발도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능한 복잡한 샤딩을 제외하고 캐시로 어떻게 레디스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샤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다른 대부분 다 비슷한데 아이디어에 샤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샤딩을 하면 언제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지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샤딩을 한다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로 분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원래 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키마도 그에 맞게 잘 변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샤딩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샤딩할 때는 여기서 이 핀트 인덱스 때 샤딩의 큰 핵심은 사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디로 샤딩을 했는데 그럼 아이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에서는 샤딩 아이디 앞에 이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DB000002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딱 보면 어떤 유니크 아이디가 있을 거고 뭐 제가 아이디 만들면 뭐 제킹 7호로 할 건데 제킹 7호가 원래 내가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실제 서버에서는 그 제킹 7호 앞에다가 이런 걸 붙이는 거죠. DB0001, DB0002. 그래서 딱 요것만 보면 아 이 유저는 어떤 DB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보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요런 걸 DB 그러니까 아이디 앞에 요런 걸 붙여서 샤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64B 얘를 만들었고요 보면. 그래서 510개 데이터베이스를 총 512개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일단 샤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면 다시 데이터베이스 다시 나눠서 또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56개까지를 DB를 나눠 쓰고 있는데 유저가 너무 많아서 256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510이나 뭐 하여튼 300이나 이렇게 나누고 개수를 바꾸고, 근데 개수를 바꾸면 아까 앞에 줬던 이 정보가 달라지겠죠 이게.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계산해서 다시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 앞에 했던 이야기였는데 데이터 아이디는 기타비도 차드 아이디가 붙어 있어서 어떤 차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유저였던 이 유저가 어떤 DB에 있는지를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샤딩 64비트 아이디 키는 이렇게 로컬 아이디, 타입 아이디, 샤드 아이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유저는 0에서 4960까지 연달아 차대야 되어 있고, 로컬 아이디는 시키스, 시킨 1, 2, 3, 4, 5, 6 이렇게 시키스 증가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탭에는 유저 보드나 핀 등의 정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샤딩이 잘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게임 쪽도 만약에 샤딩 하실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또 한번 차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샤딩을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엄청나게 많으면 그 데이터 이동 복사하는 것에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 이제 샤딩을 했다가 이제 샤딩 투평 샤딩을 넣으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가는 이때 당시에 코드 작성 한 1개월 걸렸고 데이터 이행에 3개월. 특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에 더 그렇겠죠. 이게 만약에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데이터 이행이 되게 빨리 끝났을 것 같은데 서비스는 하면서 그의 서비스에 문제 없게 영향을 주면서 그 데이터를 샤딩해서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아마 지금도 뭐 마이스퀘어 여전히 쓰고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뭐 2012년에는 아마 10년 후에는 자동 샤딩도 사용할 만 될 것이라 예상을 한다 했고, 제가 봤을 때 뭐 사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히 몽고디비는 제 기억에는 2013년에 몽고디비에서 오토 샤딩할 때도 꽤 괜찮았거든요. 보면 뭐 지금은 이제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몇몇 노스케일들은 자동 샤딩들이 좀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라. 유저수 보통 회사가 좀 작을 때는 되게 재밌어지지만 이제 크면 클수록 좀 딱딱해지겠죠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회사 문화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제 12명이었고 2012년 그러니까 제가 이 문서를 제가 참고했던 그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31명이고 지금 훨씬 더 많겠죠. 핀테스트 유저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핀테스트에서는 샤딩했던 방법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아키텍처를 짜면 안 되고 심플하게 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코나미에서 만든 이제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했던 강연이 공개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보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보면. 그래도 이쪽에는 이제 PHP를 써서 서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PHP 뭐 LAMP를 많이 쓰고 있죠. 보면 쓰고 있고 보면 센터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지금도 사실 요 기술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보면. 근데 다만 센터OS는 요즘 라이센스 때문에 아마 이거 안 쓸 거고요. 아마 로키 OS는 다른 거 쓰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파치도 요즘 아파치 쓰는 데도 있고 엔진엑스 쓰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바뀔 거 같네 보면. 근데 뭐 PHP나 MySQL 요즘 또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고. 2012년이라서 맨키시드 쓰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요즘은 아마 쓴다면 맨키시드보다 아마 레디스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게 좀 심플한 구성으로 됐고요. 근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릴리즈가 되는 이후에 인기가 많아져서 아까보다 좀 복잡해지고 있죠. 로드 밸런스 들어가고, 예, DB도 요스테 들어갔다 했고. 그래서 2주 지나니까 인기가 더 많아져서 아까 앞에 제일 앞에 얘기했지만 이 게임은 보통 다른 웹 서비스와 다르게 보통 게임은 런칭해서 결정이 거의 대부분 다 납니다. 이 게임이 뭐 대박이냐, 뭐 중박이냐, 망하는 거냐. 예. 그래서 이건 2주 후에 이미 이 게임은 잘 돼 있는 걸로 이미 거의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스케일아웃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이때에 비하면. 구성은 동일하겠지만. 그래서 1교 후에는 더 많이 늘어났고요. 보면 지금 이게 보면 젠 8코어짜리 4대 캐시에서부터 들어왔고, 예, DB에서부터 젠 8코어짜리 7대 리얼머신, 예, 실머신에서 사용했다는 거죠. 가상머신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 스케일아웃이 많이 되고 3교에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22대 됐습니다. 보면 7대였는데 DB가 7대에서 22대 됐다는 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보면 이게 인주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좀 또 중요한 거죠. 어떤 계획, 우리가 어떤 서비스 할 때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또 개선돼야 되겠죠. 요런 사이클로 또잘 평가하면서 잘 관리해서 하면 서비스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도 중요하죠 보면. 예. 장애라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100% 장애 안 생길 수는 없어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감시를 잘해야 된다. 감시만 잘하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낌새를 차릴 수도 있고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알아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장애를 사전에 막는 체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자체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고요.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낌새가 나올 때 그걸 빨리 알려차려서 막는 거,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그 당시를 빠르게 알아내서 빠르게 수정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기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버 개발 2명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정도 되면 이제 서버 개발자가 부족하겠죠. 이 정도 될 정도면.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또 웹 베이스 게임이기 때문에 아까 웹 백엔드 서비스잖아. 이제 서비스 유저가 많으면 언제나 DB 쪽이 문제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버퍼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데이터가 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대비 분할해서 데이터를 좀 작게 해가지고 메모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DB 짜실 때 가능하면 데이터를 작게 할 수 있으면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 그냥 만들기 편하려고 뭐 인트 정도 4바이트로 넣을 수 있는 거 8바이트로 막 넣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메모리가 많이 묻겠죠. 데이터 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되면 4바이트가 8바이트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 크기도 언제나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넉넉하게 하자고 했다가는 뒤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또 특이한 게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초반에 특정 하나의 동일한 컨텐츠에 많은 유저가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저를 복수 그룹 나눠가지고 특정 유저들만 먼저 어떤 컨텐츠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특정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동시에 많은 유저가 접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부하를 조절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좀 특이하죠 보면. 근데 요즘은 계속 그냥 클라우드를 할 것 같은데 이때 당시는
2013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클라우드였다가 이제 유저가 너무 많아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좀 더 고성능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체 서비스 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로 제가 알기로는 베어리본 이런 머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머신과 동일한 그런 머신을. 그래서 요즘은 굳이 클라우드에서 자체 서비스로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넵슨의 그룹스의 게임 회사에서 어떤 공유했던 기술 자료를 제가 정리했던 거고요. 보면 이 그룹스는 특이하게 이렇게 윈도우스 플랫폼을 사용했고요. 예전에 저도 이때 당시 이제 보통 한국 위에는 특히 게임 쪽은 윈도우스를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서버 쪽은 대부분 리눅스를 많이 쓰지. 근데 한국도 아닌 일본 회사에서 윈도우스 플랫폼을 사용했던 회사라서 저도 이 당시에 되게 특이하게 봤습니다. 보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하여튼 이 인수합병 난 이후로 얼마 이후에 좀 상황이 안 나빠져서 이제 회사는 이제 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되게 일본의 게임 회사 중에 특이하게 윈도우스를 서버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저희 한국 게임 개발자에서는 사실 윈도우스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보면 게임 개발할 때. 근데 해외에서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특히 이때 당시 있는 문서를 보면 일본에 있는 좀 백엔드 개발자들은 윈도우 서버라고 하면 대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윈도우스를 썼기 때문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원래 C샵을 프로그램 언어로 사용했고요. 보면.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게 어쩌면 이게 상용 OS를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죠. 아무래도 오픈소스보다. 그래서 툴이 잘 갖춰져 있다. 이것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을 쉽게 할 수 있다. 요거 뭐 어떻게 보면 리눅스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리눅스는 문제는 누군가 해주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죠 보면. 근데 윈도우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용으로 내는 기 때문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면 그게 옵티마이저가 되기 쉽거든요. 제가 봐서 가장 근래 AMD 쪽 CPU 새로 나온 게 그 CPU의 성능을 풀로 사용하려면 윈도우스에서 그에 맞는 패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 AMD에서 나온 CPU가 맞는 기능을 OS에서 적용하지 못해서 성능이 좀 안 났다가 근래 윈도우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성능이 다시 좋아졌다고 하던데 윈도우스에서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제품 OS다 보니까 새로운 하드웨어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회사와 같이 개발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윈도우스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라고 봅니다 보면. 그래서 당연히 문서도 잘 돼 있죠. 이 공짜가 이거 돈 주고 파는 제품이니까 일단 오픈 소스보다 있는 부분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 라이센스 비용이죠. 예, 라이선스 비용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윈도우 쓰면 아마 리눅스보다 한 30% 정도 비용은 좀 더 간다고 들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라이센스 비용이 좀 문제인데 뭐 라이센스 비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대체적으로 윈도우스는 여기서 내야겠지만 크게 저는 뭐 리눅스에 비해서 큰 단점은 크게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단점 아닌 단점은 그런 건 있죠. 뭐 레디스처럼 리눅스만 제공해주는 리눅스만 지원하는 오픈 소스들이 있어서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좀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를 완전히 안 쓴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리눅스를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도 보면 저희 보면 개발할 때 신경 잘 안 쓰는 부분이지만 실제 또 성능 같은 거 생각하면 이런 것도 꽤 중요합니다 봅니다. 예, 데이터 센터 서로 서버가 렉 간의 통신이 어떻게 잘 되는지도. 근데 제가 조금 알기는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요 보면. 그럼 뭐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다 사용했겠죠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아이오드랩 옛날에 이거 초창기 때 2010년쯤에 나왔을 때 되게 유명했던 거거든요. 이게 되게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보면. 보통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엄청 올리기 싶을 때 차징도 차징이지만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 머신의 어떤 장비를 바꿈으로써 성능을 크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무조건 뭐 차징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성능을 올릴 수 있으면 먼저 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오 드라이브에 대한 장점들이 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실 앞에 그 인스타그램, 핀트레스트 그리고 요 그룹스에서 대부분 다 공통 요거 말고도 다른데도 대부분 공통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플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예, 서브 아키텍처가 심플해야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좋지. 처음부터 너무 고려해서 복잡해지시면 대응이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미드웨어 만져보는 게 좋죠. 세상에 모든 게 다 최고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미드웨어를 만져봐서 나한테 우리한테 꼭 딱 맞는 그런 미드웨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또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미디어 같은 거 사용해보기 때 다른 사람들 얘기만 너무 듣고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예. 그거 근데 이게 이제 보수적인 마인드보다 적극적인 마인드인데 보통 저희 서버 개발자 특히 인프라 엔지니어가 좀 이게 힘들죠. 이게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많죠.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문제 생기면 너무 큰 게 문제가 있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요렇게 되는 걸 언제나 하시면 좋은데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 쪽은 이게 유저 너도 확 늘기 때문에 언제나 스탠바이 상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 오픈하기 전에 어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게 서버를 5대 내가 지금 이번에 서비스 하는데 이 유저가 쓰고 나서 10대, 15대, 20대 이렇게 말할 증가를 내가 시킬 때 어떤 준비를 해서 이걸 시킬 것인지를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능하면 미리 한번 실천도 실습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생각 없다가 갑자기 유저 많다고 막 늘으려면 우왕좌왕하다가 또 사고 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서버는 처음부터 떻게 확장시키는지 구상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리고 스탠바이 상태 딱 그 상태가 되면 바로 될 수 있게 그런 준비도 해놓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원하는 서비스 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요게 있는 문서 제가 참고했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2014년에 제가 만든 거라서 이 저기 있는 내용들은 2012년쯤에 있던 내용들인데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한 거나 혹은 제가 정리한 부분 여기 있는 문서 제가 100%다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신 여기 있는 문서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